should take it slow.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지방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7천 정도입니다. 30대 중반 짧은 연애 기간에 마누라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처음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부욕이 발동이 되어서 끝까지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해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에 마음을 먹고 임신 4-5개월 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절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손짓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마는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풀렸는데 오래까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 살 빼오면 해준다. 피임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 피임기구를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 후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혈혈단신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해. 여자 나오는 술집에 2차도 안 갔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 낡았다며 차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있나요?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2주 그냥 몇 날 몇 일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누라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역류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이 들어야 했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동네 아줌마랑 한 번씩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하면 니를 술 먹고 안 들어오냐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바람핀 거 맞냐? 잠자리 가진 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합니다. 전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3대. 그리고 주방에 있던 사시미를 들어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몇 가닥 잘리는 거 보고 그 순간만큼은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도 부셨습니다. 한 시간을 추궁하고 누구냐고 상간남과 삼자 대면하자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맘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난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이 전화 목록 등등 다 지워버렸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너무 미안해. 일단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또 큰 소리를 칩니다. 더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딱 이 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가 옵니다. 0001이 왜 집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라서 장모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어머님도 저한테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첫마디가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입니다.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러고 처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내 편일 줄 알고.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부도 때렸다면서요? 바람핀 거랑 폭행이랑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2차 하거나 바람핀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수년간 나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그냥 나는 모기중심 가족에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미취학인 둘째가 엄마가 없다며 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보챕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박여정 씁니다. 다음 날부터 애를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둘째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혼할 거냐? 아님 용서하고 살 거냐? 라고 하는데 집사람 표정은 절대 잘못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애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는 자기도 나한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저에게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양말, 팬티 뒤집어 놓지 않기기, 옷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당하면서 장모님도 나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합니다. 각자 각서를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사람과 합방을 하기 위해 작은 애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작은 애 방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 핸드폰 번호 바꿔 상간남과 차단시킨 게 이에 변한 게 없습니. 집사람은 철없는 애 둘을 데리고 기독교 이간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애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 친정 확인까지 준비했으나 만약 사실이던 아니던 아이에게나 나에게나 모두 충격일 거라 같아서 진행을 포기했습니다.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고생하며 바랬던 소박한 가정을 꿈꿨던 그 소망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옆에는 첫째 아이 머리카락을 담아놓은 지퍼백을 들었다 놓았다.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생각하니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집사람은 그 와중에 아직도 자기가 잘난 듯 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놓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람은 최근 들어 기가 더 살아 아주 밤이고 낮이고 아이들을 내팽겨쳐놓고 밖을 나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간남을 만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작정한 건지 이젠 정말 막가파로 나오네요. 이제는 정말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어린 시절에 제가 맛본 고통을 내 아이들에게도 맛보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